한방 수의학은 일단 말 그대로 수의학에 한의학이 접목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도 사용 가능하고, 더 쉽게 말하면 동물한테 침 놓고 부항 뜨고 이런 것들이 한방 수의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땅에 있는 수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한방을 기초로 한, 한의학을 기초로 한 수의학이거든요. 예전에 수의사라는 건 없었지만 동물에게 침, 뜸 놓는 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우리나라의 한방 수의학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면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조선 때 들어와서 보면은 신편, 집성, 마이방, 오이방이라는 좀 긴 단어의 책이 있거든요. 말과 소, 마, 우에 대해서 관한 의학 자료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수의학을 활용을 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개, 고양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가축, 말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국방의 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었고, 소나 돼지, 양 이런 것들은 가축으로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동물들이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다 보니까 한방으로 치료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그 수의학 관련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응골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려 때 이존현이라는 사람이 만든 책인데, 그 응골방이라는 것 자체가 매의 응자를 써서 매에 관한 책이거든요. 특성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한의학적 치료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매는 사냥, 고급 레저로서 사실 활용되던 동물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매에게 꿩, 닭 같은, 지금 생각하면 예전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급 음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먹이로 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 치료를 할 때는 인삼을 넣은 처방, 그런 처방도 아깝지 않게 처방을 했다고 해요. 비싼 매 같은 경우에는 말 한 마리, 지금 생각하면 그냥 차 한 대 값을 지급할 정도의 매가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에 대입을 해보면 반려동물 치료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도 반려동물한테는 큰 비용을 지급하고 진료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과거에도 비슷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 땅에 원래 있어 왔던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의학이 수의학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의전에 처음 진학할 때 그것도 계획 중에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한의전 다닐 때 방학 때마다 서울에 다시 돌아와서 주변에 계신 수의사 선생님들하고 관련 기관에 있으신 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드려봤어요. 진료에 어떤 한의적 치료가 필요한 게 있으시냐라고 여쭤봤을 때,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무릎, 슬개골 질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재발도 빈번하고 치료 자체도 결국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결국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피부질환, 최근에는 피부질환이 굉장히 흔해졌는데 대부분 만성 과정을 밟거든요. 결국에는 지금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환하고 어쩌면 굉장히 비슷해요. 치료가 쉽지 않은 질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좀 도움을 바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로 그 진료를 하신 분들이 어떤 결과를 내어보니까 오는 환축의 50% 정도가 근골격계 질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질환은 노령경 관련된 질환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그 내어나는 환축들이었고요. 단순히 소동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아직 대동물에서도 한방 진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 3,500여 마리 말에 대해서 진료를 한번 통계를 다시 내보니까 발굽에 염증이 또 잘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치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경우에는 만족도가 90% 이상이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한방 수의학으로 치료를 바라시는 내용은 지금 인의학과 거의 크게 다르지 않고, 특이적으로 대동물에 대해서는 그 치료하기 어려운 발굽 질환이라든지 그런 질병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선 그 한방 수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빨리 좀 제대로 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논문 자체도 너무 적고, 언급드렸던 우리나라의 어떤 서적들 이런 것들도 내용 자체가 아직 제대로 파악이 다 안 돼 있고 퍼져 있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그 마경언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번역을 해서 나온 책이 하나 있어요. 번역했던 분이 책을 만드는데 알아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한의학도 내용을 알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수의학에 대한 내용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각 분야에 사실 전문가가 모여서 만들어야 될 책을 그분 혼자서 이제 하시다 보니까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그것이 먼저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한의사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그 한방 수의 교육 자체가 지금 많이 좋아지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좀 열악한 부분이 좀 있어요. 전통 수의학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하는 강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일선에서 몇몇 한방 수의 임상으로 유명하신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부정기적으로 여는 강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으면 배울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문제는 그분들도 그 어떤 다른 분한테 배우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오랜 기간 고생을 했고 다른 레퍼런스를 삼을 만한 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에 계신 수련사님들이 찾는 미국의 모 인스티튜트가 있어요. 지금은 뭐 유니버시티로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는데, 그 인스티튜트에 많이 찾아가셔서 배워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짝 보면은 그 이 땅에서 했던 한의학이 아니라 약간 그 서양의학적 접근 방법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한방수의 진료도 대부분 그쪽으로 좀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사실 좀 아쉽고, 그 어떤 커리큘럼 자체를 만드는데 한의사 선생님도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산업 자체에서도 한방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동물하고 한방을 같이 연결시켜서 만든 제품들이 지금도 몇 개 개발되고 있는데, 그 개발을 할 때도 한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하고 계시진 않아요. 제품을 개발할 때조차도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참여할 부분이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동물하고 사람 진료의 차이점은 질병의 양상과 치료법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성 질병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 사람도 사실 이전에는 대부분 감염성 질병으로 많이 사망을 하고 했잖아요. 지금도 사실 동물들은 1대1로 케어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성 질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게 사실인데, 점차적으로 사람과 비슷하게 만성 질병하고 암이나 이런 것들로 점차 넘어오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치료하는 거는 예전에 비해서 사람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단계에 들었습니다. 진료 장비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발달을 하게 되었고, 치료하는 방법과도 굉장히 좀 비슷하게 수준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예전에 동물들한테 CT, MRI 찍는다고 하면 좀 많이 놀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될 정도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진료실 안에서의 모습을 보면 소아과 진료실하고 유사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보호자가 같이 동행을 하고, 동물들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진료 보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겉에 나타나는 모습과 그 다음에 모양, 활력 같은 거를 보고 진료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진료를 할 때 그 예전에는 개와 가축 대상으로 하는 것이 메인이었기 때문에, 수의학에서도 다른 동물을 치료할 때는 본인이 보지 못한 동물에 대해서는 개나 가축에 진료하던 것에서 유치해서 하던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당연히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개별적인 동물들에 대해서 그 동물의 생리와 해부에 맞게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한방수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근데 한방수의라고 당연히 표현을 하진 않겠고요.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TCM이라는 표현이거든요.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고, 표현상으로 Integrative Medicine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어요.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그 한방수의학을 뿌리를 중국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긴 하고,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외국 수의사 선생님들도 한의학을 적용한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소동물 같은 경우에는 미네소타 대학에 그 인테그레이티브 메디슨이라는 과가 따로 있어요. 그 과에 우리나라 수의사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최근에 연구한 거를 내용을 보면은, 과에 방문한 개나 고양이 환자들이 꽤 많았고, 방문한 개나 고양이들 그 만족도가 거의 85% 이상 넘는다고 하거든요. 재진율도 굉장히 높고, 재진율이 높다는 걸 일단 만족하고 있다는 이야기라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말 임상에서 굉장히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이에요. 말은 굉장히 고가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쉽게 이렇게 칼을 대는 거를 선호하지 않으세요. 가급적 몸에 상처 나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한의학적 접근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특히 침, 뜸 이런 것들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말도 안면마비가 오거든요. 안면마비의 전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학문 모두 서로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의학에서는 활용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장점이, 그 수의학에서 한방수의학 관련된 연구들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포인트이긴 한데, 한의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플라시보라는 효과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플라시보라는 거는 내가 내 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구나, 이 치료가 하는 거를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내가 처음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수의사 저 사람이 나에게 긍정적인 치료를 주는가에 대한 인식은 없거든요.
대부분 그냥 꼬리를 말고 벌벌 떨기에 바쁘지 플라시보 효과가 반대의 효과를 더 사실 누릴 수도 있을지 모른다 생각할 정도로 반대 효과를 더 많이 봤는데, 임상에서 한방 수의를 적용을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한의학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의 쪽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진단기기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좋은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진단기기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수의학은 그런 면에서 자유롭거든요.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함께 확보를 한다면 한의학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의학 쪽에서는 교차점을 만들고 확장해가는 분야가 있어요. 그 유튜브로 보면은 그 미국의 그 의사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의학과 수의학의 접점이에요. 그 주비커티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미 그 의학과 수의학은 접점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한의학과 그 수의학에서는 아직 접점이 좀 부족한 상태예요. 지금 당장은 그 가시가 굉장히 부실하더라도 그 사이의 간극을 메우면 메울수록 유의미한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접점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전체 산업적인 규모로도 크지만 그 실제 반려동물 개체수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개체수의 증가와 더불어서 또 놀라운 거는 반려동물로 선택되는 동물들의 종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곤충이라든지 파충류, 양서류 이런 것들도 반려동물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일반적인 수의학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방 수의학이 커버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적 팽창이 지난 지 좀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 태어났던 반려동물들이 지금 다 어르신들이 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성 질환들로 내원하는 환축들도 많이 있고,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 케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한방 진료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 수의학이라는 것 내용 자체가 일반인들에게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뭐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한방 수의학에 대한 존재도 조금 더 많이 알게 되셨으면 좋겠고, 반려동물 키우고 계신다면 한방 수의 진료 꼭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동물과 사람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한의사인 송민호였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